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요구에 의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로켓군 부대였습니다. 시 주석은 로켓군 부대를 시찰하고 미군을 겨냥한 핵 억지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시찰하는 영상에서 양옆으로 도열한 항모킬러 둥펑이 16 미사일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사거리 5,000km로 미군 괌기지까지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무기입니다. 지난 17일 시진핑 주석이 동부 안우이성에 있는 로켓군 부대를 시찰했을 당시 차세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6을 사열했고, 이는 한반도 등 국제정세 긴장 속에 미국을 향해 억지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중화권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둥펑 26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25대 중 20대는 바깥에 정렬한 채 사열을 받았고 5대는 실내에서 발사 절차를 시연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해당 로켓 여단이 한 번에 최소 75기의 둥펑 26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며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항모전단을 파괴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미사일 위협에 따르면 둥펑 26은 길이 14, 지름 1.4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탄두 중량 1.2톤에서 1.8톤에 사거리는 4,000km입니다.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중국 군사 애호가들은 둥펑 26을 괌 익스프레스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필 왜 이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로켓군 부대를 방문해 둥펑 26을 서방에 보여주려고 했는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로켓군은 중국의 약점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로켓군 지도부가 부패 등 문제에 연루돼 잇따라 실각한 뒤 지도부의 대대적인 교체와 1년여의 정돈을 거쳤고, 이제 로켓군 부패 사건 처리가 기본적으로 끝났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로켓군은 중국군 중에서도 최악의 막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시 주석이 칼날이 불었던 곳인데요. 올해 초 시진핑 주석은 로켓군이 일부가 미사일 연료를 빼쓰고 대신 물로 채운 것으로 알려지자 피의 숙청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올해 1월 중국군이 요리를 하기 위해 미사일 연료를 사용했고 연료 대신 물로 채워진 미사일을 배치했었다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둥펑의 사거리가 아무리 4,000km여도 물로켓이라면 괌은커녕 기지에서 폭발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로켓군이 핵무기까지 다루는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 주석의 각별한 우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까지 빼돌리는 비리가 횡행했던 것입니다. 이 부패 스캔들이 밝혀지면서 중국군 고위장성 12명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 스캔들로 중국군의 현대화 추진과 대외 정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단순히 비리가 문제가 아니라 전력 곳곳에 허점과 오류가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위장성 12명을 해임하고 불과 1년이 지났을 뿐인데 과연 이 로켓군이 완전히 정상화됐을지 의문입니다. 로켓군은 중국 핵무기 담당 부대로 미국에 상응하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려는 시진핑의 군사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대의 능력이 약화된다면 중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군은 2021년 위성 이미지를 통해 중국이 신장 사막에 수백 개의 핵 탑재 가능 미사일 사일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 무기고가 잠재적으로 러시아나 미국과 맞먹을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일을 착착 진행하던 시진핑 주석에게 로켓군 내부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부패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령관, 정치위원, 부사령관 등을 포함한 로켓군 주요 구성원을 숙청했던 것입니다. 이랬던 로켓군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정신을 차렸을 리 없기 때문에 중국 로켓부대의 수준은 외부에 보여지는 것보다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사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밀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천무와 중국 미사일은 너무나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폐지하면서 중량과 거리 제약이 없어지자 고체 연료 기반 발사체까지 성공했고, 이미 천검, 천무, 천궁투 등 다양한 미사일들을 개발해 한국은 이제 글로벌 방산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 천무와 천궁을 찾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방산기업 중 하나인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구미공장은 다연장 로켓인 천무 신관 생산에 쉴 틈이 없습니다. 신관은 평상시에는 탄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이지만 발사 시에는 정해진 시간에 탄두가 터지도록 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천무는 239mm 유도탄과 227mm 무유도탄, 130mm 무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유도탄은 최장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무유도탄은 영화 강철비로 인해 명성을 얻은 바로 그것입니다. 공중에서 터진 무유도탄은 500여 발의 자탄을 뿜어내며 축구장 3배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천무의 무유도탄은 공중에서 터지는데 신관의 자폭 기능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자식 신관과 기계식 신관이 있는데 최근에는 전자식 신관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직접 입력하는 기계식 신관보다 자동으로 수치를 계산해 입력하는 전자식 신관이 더 정확하고 오차 범위도 좁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양의 자탄이 넓은 범위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자칫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류 때문에 국제사회는 무유도탄이 민간인도 살상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탄이 터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발률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무는 지난해 9월 이스라엘에서 무유도탄을 시험 발사했는데 자탄의 불발률이 놀랍게도 0.1%였습니다. 미국의 무유도탄의 불발률이 3%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성능이며 이로써 한국 천무의 안전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셈입니다. 현재 기계식 신관은 오래된 무기인 60mm 박격포 등에 사용되고 전자식 신관은 K9 자주포 155mm 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무가 이처럼 놀라운 성능으로 유럽과 중동을 넘어 동남아 방산 시장까지 넘보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 실패해도 독자 기술은 남는다며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하나의 뚝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국방부가 K136 구룡 다연장 로켓을 대체하는 내용의 차기 군단급 활용 무기체계 확보 계획을 발표한 직후인 2005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다연장 로켓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결국 다연장 로켓 천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결국 뚝심은 통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수개월 만인 2022년 10월 폴란드 정부와 천무 218문을 수출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약 2조 5천억 원 규모로 천무 72문을 수출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은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자체 개발 무기체계로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는 판단이 적중한 사례였습니다.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과 중동에서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를 앞세워 동남아시아 방산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는 최근 섬이마나 해상 방어 시스템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해 천무의 지대함 요격 기능을 설명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연장 로켓 천무를 앞세워 말레이시아의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을 따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5월 말레이시아 방산기업 WBG와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얼마 전 필리핀 방산전시회 아다스 2024에 참가해 천무세 일지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과거 브라질에서 도입한 구형 다연장 로켓 에스트로스2 36문을 교체하는 국방 현대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 2분기까지 각국 정부와 방산업체로부터 사업제 안서를 받을 예정이며 2026년께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다스 2024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섬이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지대함 요격이 가능한 천무 실물을 전시했습니다. 이때 공개한 천무는 해상 방어 능력이 필요한 국가들을 위해 바다에서 이동하는 함정까지 맞출 수 있도록 정밀도를 개선한 모델이었습니다. 만일 천무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성사될 경우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네 번째 수출이 됩니다. 한편 하나는 천무뿐 아니라 잠수함 사업에서도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적극 공략 중입니다. 최근 사우디는 하나의 제안에 따라 자국 해군의 잠수함 획득 사업에 하나오션의 최신 내잠수함인 장보고3 배치2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연장 로켓과 잠수함 사업을 양손에 쥐고 동남아를 넘어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하나의 행보에 잠옷 세계 방산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긴장한 것은 중국입니다. 이런 하나의 천무와 맞붙어야 할 비교군이 중국의 로켓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만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한국의 천무가 수출되고 도배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기에 지금 중국은 그 어떤 것보다 천무의 동남아 수출 결과에 민감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천무가 여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소식에 중국이 놀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2편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